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비싼 가격에 살 생각하지 말고 싼 가격에 드디어 또 한 번 기회가 왔네,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남들이 다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시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 5,100원 매매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을 5,250원 목표가, 손절가 4,830원. 하나만 더. 엘컴텍 1,410원. 엘컴텍 하나만 더. 엘컴텍 1,410원. 오늘은 이지홀딩스하고 엘컴텍만 구경하세요. 구경. 목표가 1,455, 손절가 1,280. 자, 오늘은 엘컴텍하고요 이지홀딩스 두 종목만 매매해보는 걸로.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투자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투자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모든 투자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투자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된지 모르시겠지만 전 올해로 23년차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런다면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크게 찾아올까 라고 봤을 때, 08년도 IMF 때 한번, 그 다음에 2019년 코로나 때 한번, 그리고 비트코인 200만원 시절 100만원 시절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때가 가장 쌌기 때문에. IMF 때 국가 부도 맞았을 때, 역사상 초유의 일이죠. 국가 부도를 맞았을 때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300선 400선 할 때, 그때 담아놓더라면,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작살났을 때 담아놨더라면, 하다못해 2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시장 완전히 작살났을 때 그때 삼성전자만 사놨더라도 1년에 100%는 먹는 그림이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200만원 할 때. 결국은 모든 투자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98년도 IMF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잡혀지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98년도 때는 사람들이 안 달라붙었어요. 이 저가 매수를 안 달라붙었다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98년도 때보다 좀 나았어요. 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올라가면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재테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자, 언제 피크를 맞았느냐? 2019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 증시는 피크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98년도와 08년도 때 두 번의 학습 효과를 거친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구나. 오히려 코로나 때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달라붙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죠. 19년도 코로나 때 나는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1번 한 번만 눌러보세요. 이 방에 계시는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경력이 3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모든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때 주식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어. 왜? 야, 지금이 기회돼. 야, 나 요즘 주식 들어가서 돈 벌었어. 너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현실 경제는 작살이 나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금융시장은 오히려 미친듯이 올라갔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 아니야? 맞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100%의 법칙은 아니더라고. 내가 23년간 주식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야. 실물 경제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 경제만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언제냐? 바로 코로나 시기 때의 주식시장이에요. 코로나19 때 실물 경제는 박살났는데 금융 경제는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싸다고 인식을 해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작살났을 때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렸죠. 삼성전자가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아까 빠진 비율이 제가 마이너스 한 45% 빠졌다 그랬어요. 고점에서. 최악의 시기 때, 경제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휘청거렸을 때, 그때 마이너스 45%까지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96,800원 찍고 나서부터 현재 가격 61,700원인데 45%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까지 빠진다 그랬었죠? 가격이 55,000원 나와요. 55,000원. 자, 55,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산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61,800원이에요. 61,800원 기준으로 55,000원까지 빠지려면 앞으로 마이너스 한 13%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정일 때예요. 최악의 상정일 때. 자, 그러면 지금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3%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96,80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밑으로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런다면 열려있는 구간이 몇 프로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5%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45% 구간에는 앞으로 떨어질 열려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45%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못 버텨요? 이거는 못 버티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들고 있었을 때 1억 원어치 내 모든 재산을 삼성전자에 쏟아놨는데 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5%가 되게 되면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복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때는 손절을 쳐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앞으로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3%다? 그것도 최악의 경우일 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을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재 가격에서부터 오히려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갖고 있으신 분이라 그런다면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규로 매수로 들어간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꼭 삼성전자니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았을 때, 자, 코스닥의 지금 주가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1062점을 언제 찍었느냐? 작년 8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만큼 빠져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이 언제적 주가의 수준이냐? 2018년 4년 전 주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놓고 주가 수준을 본다 그런다면 2020년 11월 달 2년 전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찾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왜?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는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가깝게 우리랑 가장 밀접한 게 뭐 있어요? 기름값이죠. 기름값. 여러분들 기름 들어가게 되면 기름값 보이시죠? 난리도 아니에요. 1,800원만 돼도 정말 비싸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2,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됐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가장 부각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느닷없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부터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더냐 문제냐면, 코로나19 때부터 벌써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왜? 코로나19 때 가장 모든 정부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정책이 뭐예요? 재정 확대 정책이었어요. 시장에 돈을 풀어라. 없으면 찍어내라. 금리 마이너스로 떨어보라.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해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시장에 쇼크를 준 게 처음이었었어요. 코로나19가.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스페인 독감 터져가지고 유럽의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죽어나갔을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 최대의 질병이 뭐였었냐면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융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이고, 금융시장이 현대에 들어선 이후로 질병으로 인한 시장이 작살났을 때는 코로나19가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도 살려야 되고 어째야 되고, 지금은 금융시장을 무시를 못하게 되죠. 그때는 실물 경제만 책임지면 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실물 경제만 봐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냈어요. 사상 최초로 살면서 저는 정부에서 돈을 다 푸는 것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을 봐봤습니다. 40년 만에. 그때 이미 인플레이션은 예견이 되었었던 일이에요. 당연히 돈을 뿌렸는데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이 되게 되면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걷어들여야 다음에 또 돈을 쓰지.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이미 코로나19가 나왔을 때부터 인플레이션은 발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세게 오니, 예를 들어서 포수가 공을 봤는데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평균보다 더 많이 나온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너 왜 이렇게 잘 던져?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깜짝 놀래지. 자, 그런데 이 깜짝 놀라는 수준이 처음에는 놀라겠지. 그런데 이 투수가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의 공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응이 돼요, 적응이.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보다 우리가 상정했던 수치보다 1년에 한 5%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7% 8%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좀 놀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맞춰서 중앙정부은행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올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를 해요. 0.5% 인상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0.75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세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놀래가지고 어이쿠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든 뭐 하든 필요치가 않아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또 시장이 움직인다니까요. 여기에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 국면인 겁니다. 과도기 국면. 자, 과연 이 인플레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경기에 그냥 침체예요. 침체. 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좀 힘들어지겠구나. 우리가 좀 힘들어지겠구나. 자, 여러분들 경제 위기라는 거는 도산이 돼야 돼요. 도산. 부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야 됩니다. 쉽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게를 접어야 돼요. 왜 손님들이 나라에서 열심히 문을 닫게끔 하고 4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2명 이상도 못 모이게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못해요.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거는 도산이고 부도예요. 왜? 장사를 아예 접어야 되니까. 자, 지금은 어때요? 도산과 부도의 수준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나라에서 규제를 좀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고 손님들이 좀 와도 되고 먹고 살기도 좀 힘들어졌지만 내가 가게를 접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해 가시죠? 지금은 도산이 아니고 부도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가 좀 빡빡해졌을 뿐이야.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내일 가게를 접어야 되고 내 일터를 뺏기게 되고 IMF 때처럼 공장이 부도가 나야 되고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좀 힘들어졌을 뿐이야.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현재 주가 상황과 코스닥의 구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야. 물론 적극적인 매수는 하면 안 되지. 적극적인 매수는 제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억이 있다 그런다면 한 종목당 2천만 원씩 들어가면 5종목이잖아요. 그러면 5종목 중에서 주시장이 좋을 때는 5종목 풀베팅을 해야 되지만 5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종목 정도는 지금부터 싼 가격에 조금씩 잡아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살 생각하지 말고 싼 가격에 드디어 또 한 번 기회가 왔네.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자,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원 포지션 잡아서 매매를 하라 그래요. 자, 지금은 단타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단타 못 쳐요. 자고 일어나면 2,000개씩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데 어떻게 단타를 칩니까? 힘들어서 못 쳐요. 지금 시장에 맞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좋은 종목을 싸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섹터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섹터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업종을 봐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업종도 중요하긴 한데 업종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업종도 중요하긴 한데 업종을 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가격을 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있어요. 자, 업종은 언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은 언제 많이 봐야 되느냐? 섹터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 많이 보는 겁니다. 코로나 때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을 봐야 돼요. 왜? 업종이 결국 뭐예요? 테마예요. 상승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업종의 테마가 끊이지 않고 상승이 나와요. 자, 코로나19 때 코로나19 관련된 주식들이 튀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튀고 백신이 끝나고 나게 되면 뭐가 튀어요? 언택트가 튀고 언택트가 끝나고 되면 또 뭐가 튀어요? 원격 의료가 뜨고 원격 의료가 뜨고 나니 이제는 또 자동차가 뜨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뜨기 아닌 반도체가 뜨기 시작하고 테마 자체가 끊이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순환매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서 시장의 상승을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섹터를 보는 겁니다. 현재 어떠한 섹터가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횡보를 하게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업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뭘 봐야 되느냐?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가격을.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섹터가 변화가 없어요. 테마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테마의 순환율 자체가 짧습니다. 이거 테마 잠깐 올랐다가 또 테마가 아예 없다가 갑자기 뭐 로봇 관련된 테마가 잠깐 일어났다가 또 없다가 뭐 또가 잠깐 일어났다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이어지지 않은 테마를 우리가 테마를 쫓아서 매매를 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업종과 테마는 그냥 기본 베이스인 거고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가격을 보고.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다? 실적이다.
가격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지금은 이 하락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삼성전자 최대 실적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어요. 제가 한 2달, 3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용재형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은데 주가는 왜 떨어져요? 야, 산에서 불이 나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니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산에서 지금 불이 나갖고 다 타고 있는데 지금 내 살궁리하고 빨리 여기서 튀어가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산에서 지금 독약청정 꽃을 피우고 나무를 피우고 열매를 피울 생각을 하는 거야?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산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튀어야지. 일단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작살나고 있고 전부 다 하락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나 혼자 실적 좋다고 독야청정 올라갈 생각을 합니까? 무조건 빠진다니까요. 시장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실적 좋은 가격 싼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찾아냈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항상 기본적인 거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이고 베이스적인 거. 내가 어떤 그래 용재형 말대로 종목을 찾아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려고 해. 자, 난 이거를 한 2천만 원 매수하려고 해. 자,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면 제가 어떻게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시장이 아직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500만 원 사는 거야. 하락장이니까. 여기서 가격 15% 빠지게 되면 또 500만 원 사는 거야. 자, 여기에서 평균 매수가에서 또 15% 빠지게 되면 나머지 1000만 원 붙는 거야. 자, 그러면 해당 종목 여기서 다 사고 나서 1차, 2차, 3차 다 사고 나서 평균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15%가 빠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이야. 그때는 버티면 안 돼. 손절이야.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 샀는데 올라온다? 야, 그러면 어때? 이 하락장에서 수익 보는 게 어디야? 팔고 나와. 돈 벌고. 떨어져? 괜찮아. 신에게는 아직 1,500만 원이 남아있어 합니다. 15% 떨어져? 504. 괜찮아. 신에게는 아직 그래도 1,000만 원이 남아있어 합니다. 또 떨어져봐. 또 마이너스 15% 떨어져. 1,000만 원 풀 매수. 끝. 자, 보세요. 1차 15% 떨어져야 되고 2차 15% 떨어져야 되고 거기서 평균 매수가에서 다시 15%가 떨어져야 손절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빠져야 됩니까? 첫 매수가에서. 첫 매수가에서 보통 한 마이너스 30% 넘게 빠져야 한 35% 정도가 빠져야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첫 가격에서 마이너스 한 35%가 돼야 손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5%라 그런다면 평균적으로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얼마까지 빠져야 되느냐? 지수가 한 13% 더 빠져줘야 돼요. 지수가 13% 정도 더 빠져줘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코스닥이 현재 822야. 822에서 13%가 더 빠져준다. 얼마까지 빠져줘야 되느냐? 822면 700으로 잡았을 때 700 한 10포인트 돼야 돼. 710포인트. 710포인트가 돼야 내가 종목을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 정도가 돼야. 앞으로 710포인트까지 더 빠져줘야 돼.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수가 빠지겠냐고. 최악의 상정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사는 거하고 현재 구간에서 산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우리가 손절과 매도의 구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왜 쌀 때 살 생각을 안 하고 꼭 비쌀 때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지금 한 1800명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방금 제가 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를 좀 하셨어요? 이해하신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아침부터 제가 목이 터져라 내용을 하나 좀 알려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종목들을 다 뽑아놨어요. 우리 VIP 회원분들 드리려고. 저도 VIP 회원분들에게 종목 드리려고 다 뽑아놨어요. 좀 우리 VIP 회원분들도 재촉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올해 1년에 100만원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씩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공짜로. 무료로 3개월씩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좀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재촉을 한다 그래서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은 다 뽑아놨으니까. 아시겠죠?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세요. 종목들 나오게 되면 제가 드릴게요. 가입하신 분들 3개월 다 드렸어요. 기존 회원분들도 제가 3개월 다 드렸고 기간 연장 다 해드렸으니까 무료로. 저 쪼이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 제가 종목 다 드려요.
떨어지는 칼날을 뭐하러 잡을 겁니까? 3개월 지금 연장 더 드릴 테니까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 3개월 뭐 더 주고 안 주고가 저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개월 주고 안 주고가 저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저는 기회가 왔다고 또 봐요. 슬슬 종목들 잡을 시점이 왔다고. 가입 문의요. 위에 전화 주시면 돼요. 1833-6014. 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돼요. 벌써 9시 50분이네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돼서 종목도 찾아야 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좀 오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무료 추천 종목은 엘컴텍과 이지홀딩스 들어갔는데 이지홀딩스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홀딩스는 손절을 쳤고 엘컴텍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엘컴텍은 한번 지켜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매매는 제가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 아까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들이 다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VIP 가입 문의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VIP 회원분들은 종목들 제가 따로 뽑아놨으니까 전략 짜지게 되고 타이밍 나오게 되면 추천해 드릴 테니까 현금 아껴놓고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방송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질문 올려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하나하나씩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워낙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장은 비록 어렵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목숨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가가 뭐 좀 빠진다고 우리 당장 죽지 않아요. 힘들 내시고 여기에 맞춰서 또 사복사복 매매해 가면 또 좋은 날 또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다들 힘내시고 세상 살면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아니야. 나도 많이 힘들어.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 방송 열면 별의별 치답제도 않은 소리 애들 받아줘야 되고 사는 거 다 똑같아. 힘든 거는 다 똑같다고. 너무 스트레스 마세요. 내가 힘든 만큼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나도 그걸 아니까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힘들냅시다. 어떡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동생, 자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지. 아, 힘들어서 그래. 나도 파이팅 하자고요. 자, 들어들 가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들 가세요. 안녕.